이런 걸 언제까지 봐야 하나. 시어머니가 제사상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쾅! 어머니 영정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어요. 사기꾼 집안 제사 지내는 걸 언제까지 참아야 하냐고. 울면서 음식을 치우는데 어? 책장 밑에서 발견한 이상한 봉투, 보증인 박영애, 어머니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그건 내가 볼 게 아니야. 시어머니가 황급히 뺏어갔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어요. 시어머니, 우리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그날부로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평생 행복한 가정을 이루십니다. 새벽 5시부터 부엌에서 들려오는 칼질 소리가 고요한 집안을 깨웠습니다. 윤정은 이미 2시간째 제사 준비에 매달리고 있었어요. 오늘은 친정 어머니의 3주기. 한때 서울 강남의 대기업 회장 딸이었던 윤정. 어릴 적 집에서는 하녀들이 이런 일을 모두 해주었지만 지금은 혼자서 모든 걸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윤정은 어린 시절 기억을 떠올리며 서투르게 전을 뒤집었어요. 하녀들이 하는 걸 몰래 지켜본 그 기억만이 유일한 안내서였습니다. 물을 썰고 나무를 묻히는 것도 모두 기억 속에서 꺼낸 흉내였어요. 부잣집 딸로 자라서 이런 일은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결혼과 동시에 집안이 몰락하고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나신 후 윤정은 모든 걸 혼자 배워야 했어요. 엄마 잘 계시죠? 윤정은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는 여전히 우아한 모습이었어요. 한때는 사교계의 꽃이라 불렸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사업 실패로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고 병원비도 제대로 내지 못해 세상을 떠나셨죠. 윤정은 눈물을 삼키며 제사상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어릴 때 보았던 하녀들의 손놀림을 기억해내며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거실 소파에는 남편 태식이 신문을 펼쳐들고 앉아 있었어요. 60이 넘은 나이의 태식. 원래는 평범한 중산층 가정의 아들이었죠. 하지만 윤정과 결혼하면서 부잣집 사위라는 착각에 빠졌어요. 물론 지금은 그 모든 게 허상이었다는 걸 알고 있지만요. 여보, 상 차리려고 하는데 좀 도와주실래요? 윤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태식은 신문에서 눈도 떼지 않았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그런 건 원래 여자가 하는 거 아니에요? 차가운 대답이었어요. 예전에는 윤정을 공주님처럼 떠받들었던 태식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부잣집 딸이라는 기대가 무너진 후부터는 더욱 냉정해졌어요. 윤정은 한숨을 삼키며 혼자서 상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서투른 손놀림이었지만 정성만큼은 가득했습니다. 하얀 보자기를 펼치고 어머니 영정을 정중앙에 모셨어요. 그때 복도에서 묵직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 말순이 팔짱을 끼고 환한 표정으로 나타났어요. 70이 넘은 나이의 말순. 원래는 평생 남의 눈치 보며 살아온 서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대기업 회장 딸과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인생이 바뀔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빚까지 내가며 호화로운 결혼식을 치렀죠. 하지만 결혼 직후 친정이 망하면서 모든 게 틀어졌습니다. 또 이런 걸 차려놓았네. 말순의 첫마디였어요. 제사상을 보는 시선이 험악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윤정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하지만 말순의 얼굴은 점점 더 일그러져 갔습니다. 안녕히는 무슨. 새벽부터 어설프게 뚝딱거려서 잠도 못 잤어. 부잣집 딸이라며?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해? 윤정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말순은 계속해서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기대했는데 대기업 회장 딸이라고 하니까 우리 집안도 잘 살 줄 알았지. 그래서 빚까지 내가며 결혼식을 그렇게 크게 치렀는데 알고 보니 거지 집안이잖아. 내 아버지 사기치고 도망가고 내 어머니는 병원비도 못 내서 죽고. 말순의 말이 점점 더 독해졌어요. 윤정은 참을 수 없었지만 꾹 눌러 참았습니다. 여기가 내 친정이야? 매년 여기서 제사상 차려야 속이 시원하냐? 우리가 속아서 결혼시켜준 건데 아직도 부잣집 딸인 줄 아냐? 날선 말이었어요. 윤정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지만 어떻게든 참고 대답했습니다. 엄마 기일인데 하루만은 허락해 주세요. 허락이 뭐야? 우리 집에서 거짓말쟁이 집안 제사 지내고 내 친정에서 우리한테 사기친 것도 모자라서 아직도 이런 짓 하고 있어? 말수는 더욱 목소리를 높였어요. 처음에 너희 아버지가 얼마나 잘 산다고 자랑했는데 알고 보니 빚더미 위에서 허세 부리고 있었잖아. 우리가 결혼식 치르려고 빚까지 내서 준비했는데 신혼여행 가기도 전에 집안이 망했다며? 윤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태식이 신문을 덮으며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그만 좀 하세요. 매년 똑같은 소리 하지 말고. 너는 왜 맨날 내 마누라 편만 들어? 내가 속아서 며느리 들인 걸 왜 나한테 화내요? 말순이 더욱 흥분했습니다. 그 집안이 우리한테 한 게 뭐야? 사기치고 도망간 것밖에 더 있어? 빚 보증까지 우리 보고 서라고 하고 병원비까지 우리가 대신 내고 그러고도 모자라서 매년 제사까지 지내달라고? 윤정은 그 말을 듣고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빚 보증? 병원비? 그런 얘기는 처음 듣는 것 같았어요. 뭔 소리예요? 무슨 빚 보증이요? 윤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말수는 코웃음만 쳤어요. 모르는 척하지 마. 내가 다 알고 있으면서. 태식도 불편한 표정을 지으며 신문을 다시 펼쳤어요. 윤정은 뭔가 이상하다는 걸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자신이 모르는 일들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머니 제사가 우선이었죠. 그래, 하고 싶으면 해. 대신 내가 보기 싫으니까 빨리 치워. 말수는 마지막으로 독서를 내뱉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윤정은 침묵 속에서 제사 준비를 마저 끝냈어요. 술잔을 올리고 향을 피웠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방금 들은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빚 보증, 병원비. 정말 자신이 모르는 일들이 있었던 걸까요? 제사가 막 시작되려는 순간이었어요. 윤정은 정성껏 차린 상 앞에서 어머니 영정을 바라보며 깊게 절을 올렸습니다. 엄마, 오늘도 찾아왔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를 드리고 술잔을 들어 올리려는 순간이었죠. 갑자기 말순이 방에서 나와 큰 걸음으로 다가왔어요. 이런 걸 언제까지 봐야 하나? 말순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윤정이 무슨 일인지 묻기도 전에 말순이 발길질을 했어요. 쾅! 제사상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며 음식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동태전이 바닥에 널브러지고 정성껏 묻힌 나물들이 뒤섞였어요. 술잔은 넘어지며 하얀 보자기 위로 술을 쏟아냈습니다. 어머님! 윤정이 깜짝 놀라 외쳤지만 말수는 멈추지 않았어요. 또 한 번 발길질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과일 접시가 날아가며 정성껏 깎아놓은 사과와 배가 바닥에 굴러다녔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어머니 영정이 바닥에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유리 액자가 바닥에 부딪히며 큰 소리와 함께 금이 갔어요. 엄마! 윤정은 비명을 지르며 영정을 집어들었습니다. 사진은 다행히 무사했지만
액자에는 길게 금이 가 있었어요. 마치 어머니의 얼굴에 상처가 난 것 같아서 윤정의 마음도 찢어졌습니다. 왜 이러세요? 왜 이런 짓을 하세요? 윤정은 울음을 터뜨리며 말순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말순은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화가 난 표정이었어요. 내 집에서 사기꾼 집안 제사 지내는 걸 언제까지 참아야 하냐고. 너희 아버지가 우리한테 얼마나 피해를 줬는데 아직도 이런 짓 해? 그 집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말순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어요. 빚 보증서라고 해서 서줬더니 돈 떼어먹고 도망가고 병원비도 우리가 대신 내줬는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죽어버리고 그러고도 모자라서 매년 제사까지 지내달라고 뻔뻔하기도 하지. 윤정은 그 말을 듣고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빚 보증? 병원비? 그런 얘기는 처음 듣는 거였어요. 뭔 소리예요? 무슨 빚 보증이요? 엄마가 언제 빚 보증을 서셨어요? 윤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말수는 코웃음만 쳤어요. 모르는 척하지 마. 내가 다 알고 있으면서 처음에는 얼마나 거창하게 말했어. 대기업 회장 딸이라면서.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기대했는데 알고 보니 빚더미 위에서 허세 부리고 있었잖아. 말순의 독설이 계속됐어요. 결혼식 치르려고 우리가 빚까지 내서 준비했는데 신혼여행도 못 가고 집안이 망했다며? 그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 순진하게 도와준 게 잘못이지. 태식은 소파에서 일어나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그만 좀 하세요. 지난 일 가지고. 지난 일이 뭐가 지난 일이야? 아직도 그 빚 갚고 있는데. 내 장인어른이 보증선 빚 아직도 매달 이자 나가는 거 모르냐? 말순의 목소리가 더욱 격해졌어요. 윤정은 그 말에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시댁에 보증을 부탁했다고? 그리고 아직도 빚을 갚고 있다고? 그럴 리가 없어요. 아빠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윤정이 애써 부정했지만 말수는 비웃었어요. 그런 분이 아니긴. 사업 망하고 도망갈 때 얼마나 당당하던지. 우리 보고 알아서 처리하라고 하고 외국으로 튀어버렸잖아. 그리고 얼마 안 있어 내 엄마도 병원비 못 내서 죽고. 윤정은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어요. 울면서 흩어진 음식을 하나하나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에 널브러진 동태전을 짚고 굴러다니는 과일들을 모았어요. 눈물이 계속 떨어져서 앞이 잘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이런 대접밖에 못 드려서. 윤정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가슴속에서는 분노와 의욕이 뒤섞이고 있었습니다. 정말 아버지가 시댁에 그런 피해를 준 걸까요?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도 병원비 때문이었을까요? 그런데 굴러간 사과를 집으려다 책장 밑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낡은 서류 봉투가 하나 있었어요. 먼지가 두껍게 쌓인 걸 보니 꽤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윤정은 호기심에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봉투 겉면에 볼펜으로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보증인 박애. 윤정은 눈을 의심했어요. 박애는 자신의 어머니 이름이었거든요. 어머니 이름이 왜 여기에? 윤정이 봉투를 자세히 보려는 순간 말순이 번개같이 달려와 봉투를 낚아챘습니다. 그건 내가 볼 게 아니야. 말순의 반응이 너무 빨랐어요. 마치 들키면 안 되는 걸 숨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뭐예요? 왜 엄마 이름이 적혀 있어요? 윤정이 다급히 물었지만 말순은 봉투를 가슴에 꽉 안았어요. 쓸데없는 것까지 알려고 하지 마. 내가 알 필요 없어. 말순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그게 뭔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알 권리가 있잖아요. 윤정이 간절히 부탁했지만 말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권리가 뭐가 권리야? 내가 뭘 안다고. 말수는 봉투를 들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때 윤정이 말순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안 돼요. 그걸 보여주세요. 제발 말씀해 주세요. 엄마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윤정의 목소리가 절규에 가까웠어요. 하지만 말수는 윤정의 손을 뿌리치며 방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쿵!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어요. 태식도 어색한 표정을 지으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여보, 그게 뭐예요? 왜 엄마 이름이 거기에 있어요? 윤정이 태식을 붙잡고 물었지만 태식은 시선을 피했어요.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세요. 옛날 일이에요. 옛날 일이 뭐예요? 저도 알 권리가 있잖아요. 윤정의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태식은 고개를 저었어요. 알아봤자 좋을 거 없어요. 그냥 잊고 사세요. 태식은 그 말을 남기고 신문을 들고 소파에 앉아버렸습니다. 윤정은 혼자 남겨져서 더욱 당황스러웠어요. 분명히 어머니 이름이 적힌 봉투였는데 왜 모든 사람이 숨기려고 할까요? 그리고 말순이 말한 빚 보증과 병원비 얘기는 정말일까요? 윤정은 흩어진 음식을 다 치우고 깨진 영정을 들고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뭔가 이상해요. 시어머니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윤정은 영정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어머니의 자애로운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지만 금간 액자 때문에 왠지 슬퍼 보였어요. 엄마, 정말 시댁빚 보증을 서주셨어요? 그래서 돌아가신 건가요? 윤정의 마음속에 무서운 의혹이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혹시 어머니의 죽음이 단순한 병 때문이 아니라 시댁과 관련된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 봉투 안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그리고 왜 시어머니와 남편이 그렇게 필사적으로 자신에게 숨기려고 할까요? 윤정은 깨진 영정을 가슴에 안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울기만 하지 않을 거예요. 반드시 진실을 알아내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윤정은 한잠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그 봉투와 말순의 말들이 계속 맴돌았거든요. 보증인 박영애. 분명히 어머니의 이름이었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언제 시댁 일에 보증을 서주셨을까요? 윤정은 천장을 바라보며 기억을 되짚어 봤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조심스러운 분이셨어요. 윤정아, 남의 돈 일에는 절대 끼어들면 안 된다. 어머니가 자주 하시던 말씀이었거든요. 그런 분이 보증을 서주셨다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윤정은 결심을 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기로요. 혹시 집 안 어딘가에 다른 단서가 있을지 모르니까요. 다음 날 아침 말수는 시장에 나갔고 태식은 회사에 출근했어요. 윤정은 집에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이때가 기회였어요. 윤정은 조심스럽게 말순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들어가도 될까? 한참을 망설이다가 문고리를 돌렸어요. 방 안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 그 봉투를 숨겨두었을까요? 윤정은 서랍장부터 살펴봤어요. 첫 번째 서랍에는 옷가지들만 들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서랍에는 화장품과 잡동사니들이 있었어요. 세 번째 서랍을 열었을 때 윤정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건 작은 금고 열쇠였어요. 금고. 윤정은 방을 둘러봤습니다. 침대 밑을 살펴보니 작은 금고가 하나 있었어요. 윤정은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금고에 넣었습니다. 찰칵. 금고가 열렸어요. 그 안에는 여러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맨 위에 있던 건 바로 어제 보았던 그 봉투였어요. 윤정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여러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첫 번째 서류는 대출 관련 차용증이었습니다. 차용인 란에는 아버지 이름이, 보증인 란에는 어머니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정말이네. 윤정은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로 어머니가 아버지의 빚에 보증을 서주신 거였어요. 금액을 보고 윤정은 더욱 놀랐습니다. 5억 원이나 되는 큰 돈이었거든요. 두 번째 서류는 병원비 관련 서류였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2달 동안의 병원비 내역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정상적으로 납부되었는데 마지막 한 달은 미납으로 표시되어 있었거든요. 미납? 윤정은 더 자세히 살펴봤어요. 그런데 마지막 페이지에서 더욱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치료 중단 요청서라고 적혀 있었어요. 요청인 란에는 말순의 이름과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치료를 중단하라고 했다고? 윤정은 서류를 다시 읽어봤어요. 환자의 시댁 어머니가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더 이상의 치료를 거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윤정의 온몸이 떨렸어요. 시어머니가 엄마 치료를 중단시켰다고? 세 번째 서류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보험금 관련 서류였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생명보험금이 지급되었는데 수익자가 말순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왜 시어머니가 수익자야? 윤정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의 생명보험금이라면 딸인 자신이 받아야 하는 게 아닌가요? 네 번째 서류에서 윤정은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험 수익자 변경 신청서였어요. 어머니의 서명이 되어 있었지만 글씨체가 평소와 달라 보였어요. 마치 다른 사람이 대신 써준 것 같았습니다. 날짜를 보니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신 바로 다음 날이었어요. 그때 어머니는 의식이 없으셨는데 어떻게 서명을 하셨을까요? 윤정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서류들을 가슴에 안고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이게 정말이에요? 시어머니가 엄마를 그렇게 했다고요? 윤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진짜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거든요. 단순히 병 때문이 아니라 시어머니가 의도적으로 치료를 중단시켰던 거였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생명보험금까지 가로챘던 거였고요. 왜 이런 짓을 했어요? 윤정은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채로 중얼거렸어요.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녀왔어. 말순의 목소리였어요. 윤정은 깜짝 놀라서 서류들을 다시 봉투에 넣었어요. 하지만 너무 서둘러서 한 장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윤정은 그 서류를 주워서 주머니에 넣었어요. 금고를 잠그고 열쇠를 원래 자리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방에서 나와 부엌으로 갔어요. 어디 있었어? 말순이 윤정을 보며 물었어요. 설거지하고 있었어요. 윤정은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말순이 장본 채소를 정리하는 모습을 보니 더욱 화가 났어요. 어머니의 생명보험금으로 이런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다니. 오늘 저녁은 뭐 할 거야? 말순이 윤정에게 물었어요. 아직 생각 안 해봤어요. 윤정은 짧게 대답했어요. 더 이상 말순과 대화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말순은 윤정의 차가운 반응을 이상하게 생각했는지 자세히 쳐다봤어요.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니에요. 괜찮아요. 윤정은 고개를 돌렸어요. 말순의 얼굴을 제대로 보면 화를 참을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윤정은 주머니 속 서류를 만지작거렸어요.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편에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혼자서 해결해야 할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더 이상 참고 살지는 않을 거라는 것. 어머니의 억울한 죽음을
반드시 밝혀내겠다는 것. 그리고 말순이 저지른 일들을 세상에 알리겠다는 것. 윤정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시작이에요. 제가 반드시 복수해 드릴게요. 며칠 후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태식의 형 가족들이 갑자기 찾아온 거예요. 신우이 미숙과 그 남편 그리고 태식의 형 태호까지 온 가족이 몰려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미숙이 큰 소리로 인사하며 선물 보따리를 내려놓았어요. 윤정은 급히 차를 끓이며 손님 맞이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며칠 전 발견한 서류들 때문에 말순을 보는 시선이 달라졌거든요. 윤정이도 인사해. 말순이 윤정을 불렀어요. 윤정은 억지로 웃으며 인사를 드렸습니다. 형님, 형수님 안녕하세요.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특히 미숙은 윤정을 보는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어머, 윤정이 많이 늙었네. 고생이 많은가 봐. 미숙의 첫마디였어요. 윤정은 기분이 나빴지만 참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가요? 저는 모르겠는데요. 아, 나이가 들면 다 그렇지. 미숙이 코웃음을 쳤어요. 거실에 모여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분위기가 점점 이상해졌어요. 태호가 갑자기 말을 꺼냈거든요. 그런데 윤정인의 친정 이야기 들었는데 참 안 됐더라. 처음에는 대기업 회장 딸이라고 해서 얼마나 부러워했는데 윤정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지금 와서 보니 그게 다 거짓말이었잖아. 미숙이 거들어 말했어요. 사업 망하고 도망가고 빚까지 우리한테 떠넘기고 정말 어이없더라고. 윤정은 참을 수 없었지만 꾹 눌러 참았어요. 하지만 말순이 더 심한 말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해해 주려고 했는데 말이야. 빚 보증도 서주고 병원비도 대신 내주고 그런데 고맙다는 인사는커녕 오히려 우리한테 화내더라고. 윤정은 그 말을 듣고 온몸이 떨렸어요. 며칠 전 발견한 서류들이 떠올랐거든요. 말순이 어머니의 치료를 중단시키고 보험금까지 가로챘으면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 그건 좀. 윤정이 말하려고 했지만 말순이 막았어요. 뭐가 좀? 사실이잖아. 내 친정은 우리한테 빚만 남기고 다 죽었어. 그런 주제에 매년 제사까지 지내달라고 하니까 얼마나 뻔뻔해. 태호와 미숙이 맞장구를 쳤어요. 맞아, 정말 뻔뻔하지.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우리도 그 빚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다고. 윤정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말이 이어졌습니다. 미숙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그런데 윤정이는 정말 몰랐던 거야? 친정이 망해가는 걸? 설마 모르는 척한 건 아니지? 아니면 일부러 속인 거야? 그때 말순이 더욱 독한 말을 했어요. 내 생각엔 다 알고 있었을 거야. 부잣집 딸 행세하려고 우리를 속인 거지. 결혼식도 그렇게 크게 치르고 돈 많다고 자랑하더니 알고 보니 빚더미 위에서 허세 부리고 있었잖아. 미숙이 손뼉을 치며 말했어요. 아, 그러고 보니 생각나네. 결혼할 때 신부 집에서 얼마나 으스댔는지. 하객들도 엄청 많이 오고 음식도 호화롭게 차리고 그때 우리가 얼마나 기대했는데. 태호도 거들어 말했어요. 맞아. 그래서 우리도 빚내서 예단 준비하고 결혼식도 크게 치렀잖아. 그런데 알고 보니 다 사기였던 거야. 신혼여행도 못 가고 바로 집안이 망했다니. 윤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제가 언제 속였다고 그러세요? 전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윤정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러자 말순이 더욱 화를 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긴 뭘 몰라. 내 아버지가 빚 보증 부탁할 때 내가 없었던 줄 알아?
분명히 같이 절하면서 도와달라고 했잖아. 윤정은 그때 일이 떠올랐어요. 결혼 직후 아버지와 함께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였어요. 아버지가 뭔가 진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았는데 윤정은 자리를 비워달라고 해서 부엌에서 기다렸었거든요. 전 정말 몰랐어요. 아빠가 그런 말씀을 하신 줄. 윤정이 억울하다고 말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모르긴 뭘 몰라. 다 알면서 모르는 척하는 거지. 태호가 손사래를 쳤어요. 그런 식으로 우리를 속여서 결혼까지 해놓고 이제 와서 모른다고 하면 누가 믿겠어? 미숙의 말이 더욱 독해졌어요. 어머니도 참 순진하셔. 그런 집안 믿고 도와주시다가 이런 꼴 당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말렸는데 어머니가 착하다고 도와주셨잖아. 그래서 빚 보증도 서주시고 병원비도 대신 내주시고 심지어 임종 때까지 옆에서 돌봐드렸는데 말순이 눈물까지 짜며 말했어요. 그런데 고맙다는 말은커녕 오히려 우리를 원망하더라고. 마지막에 병원에서 나를 보고 뭐라고 했는지 알아? 자기 딸한테 진실을 말하겠다고 협박까지 했어. 윤정은 그 말을 듣고 더욱 분노했어요. 어머니가 마지막 순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혹시 말순의 악행을 알아채시고 항의하신 건 아닐까요? 우리 엄마가 언제 협박을 했어요? 엄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윤정이 소리를 지르자 말순이 더욱 흥분했어요. 그런 분이 아니긴 뭐가. 죽기 직전까지 악담을 했는데 내 엄마가 얼마나 독한 여자인지 너는 몰라. 그때 미숙이 윤정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말했어요. 역시 그 어미의 그 딸이네. 어머니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내 분수를 알아야지. 내 친정이 우리한테 해놓은 게 뭔데 오히려 따지고 들어? 태호도 거들어 말했어요. 정말 뻔뻔하기도 해. 빚쟁이 주제에 목소리를 높여? 우리가 얼마나 피해를 봤는데. 윤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그럼 이건 뭐예요? 어머니가 우리 엄마 치료를 중단시킨 서류예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이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말순의 얼굴은 하얗게 변했고 태호와 미숙은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이건 어디서 가져온 거야? 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머니 방에서 찾았어요. 다른 서류들도 다 봤어요. 우리 엄마 보험금도 어머니가 가져가신 것도 알아요. 윤정이 큰 소리로 말하자 집안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태식이 들어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시끄러워? 태식이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모두 윤정이 꺼낸 서류를 바라보며 말을 잃고 있었거든요. 윤정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당신도 알고 있었죠? 엄마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당신도 다 알고 있었잖아요. 태식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윤정이 그건 뭐예요? 말해보세요. 윤정이 서류를 태식 앞에 내밀었어요. 치료 중단 동의서예요. 시어머니가 직접 사인한 거. 태식은 서류를 보고 더욱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디서 이런 걸 찾았어요? 그게 중요해요? 윤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중요한 건 엄마를 누가 죽게 만들었느냐는 거잖아요. 말순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뭐라고? 내가 내 엄마를 죽였다고? 감히 나한테 그런 말을. 윤정은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럼 이 서류는 뭐예요? 어머니가 왜 치료를 중단하라고 병원에 요청하셨어요? 엄마가 살 수 있었는데 왜 치료를 막으셨어요? 말수는 말문이 막혔어요. 하지만 곧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그건 돈이 없어서. 병원비가 얼마나 나오는데 계속 낼 수가 있냐고.
우리가 벌써 얼마나 냈는데. 윤정이 비웃었어요. 돈이 없어서요? 그럼 엄마 생명보험금은 왜 어머니가 받으셨어요? 윤정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보험금 수익자 변경 신청서예요. 엄마 서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글씨체가 엄마 글씨인가요? 서류를 본 순간 태식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윤정이 그만해요.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하지만 윤정은 멈추지 않았어요. 왜 그만하라고 해요? 진실을 말하는 게 잘못인가요? 엄마가 의식불명 상태에서 어떻게 서명을 했어요? 누가 대신 써준 거 아니에요? 말순이 윤정에게 달려가 뺨을 때렸습니다. 짝! 이 미친년이 내가 지금 뭘 하는지 알아? 윤정의 뺨이 빨갛게 부어올랐지만 굴복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저 미쳤어요. 엄마 죽음의 진실을 알고 나니 정말 미치겠어요. 어머니가 엄마를 죽였다는 걸 이제야 알았으니까요. 태호와 미숙이 말순을 말렸어요. 어머니, 진정하세요. 윤정이가 지금 흥분해서 그래요. 하지만 윤정은 계속했어요. 엄마가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어요? 진실을 말하겠다고 하셨다면서요? 무슨 진실을 말하려고 하셨을까요? 말순의 얼굴이 더욱 일그러졌어요. 내 엄마가 뭘 알겠어. 그냥 헛소리한 거야. 병으로 정신이 나간 거라고. 윤정이 서류를 더 꺼냈어요. 그럼 이건 헛소리인가요? 엄마 명의로 된 대출 서류들이에요. 엄마가 돌아가신 후에도 계속 대출이 실행된 거 보면 엄마 인감을 어머니가 가지고 계셨네요. 태식이 윤정의 팔을 붙잡았어요. 그만해요. 더 이상 하지 마요. 당신이 뭘 모르는 거예요? 윤정이 태식을 노려봤어요. 내가 뭘 몰라요? 엄마가 죽어가는데 치료비가 아까워서 포기했다는 거요? 그리고 엄마 이름으로 계속 돈을 빌려서 썼다는 거요? 당신도 공범이잖아요. 태식은 부인했어요. 아니에요. 저는 몰랐어요. 어머니가 알아서 하신 일이에요. 저는 반대했다고요. 말순이 소리쳤어요. 뭘 반대해? 내가 먼저 그러자고 했잖아. 치료비가 너무 많이 나온다고 그만두자고 한 게 누구야? 태식과 말순이 서로를 향해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먼저 그런 말 하셨잖아요. 내가 돈 걱정하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윤정은 그들의 모습을 보며 더욱 분노했어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었거든요. 둘 다 공범이에요. 엄마를 죽인 건 어머니와 당신이에요. 윤정이 절규하자 집안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그때 말순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내가 죽였어. 내가 치료를 중단시켰고 보험금도 내가 가져갔어. 그런데 어쩔 거야? 모든 사람이 말순을 바라봤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이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소리예요? 태호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말순은 멈추지 않았어요. 내 친정이 우리한테 한 게 뭔데? 빚보증 세워놓고 도망가고 그래서 복수한 거야. 내 엄마 없애야 내가 우리 집에 매달려 살 거라고 생각했어. 친정 없는 며느리가 얼마나 얌전한지 알잖아. 윤정은 온몸이 떨렸어요. 어머니의 죽음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계획적인 살인이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어머니, 윤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떻게 그런 짓을 하실 수 있어요? 엄마는 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따랐는데 말순이 비웃었어요. 친어머니처럼? 웃기지 마. 처음부터 계획이었어. 부잣집 딸이라고 해서 결혼시켰는데 알고 보니 빚쟁이잖아. 속았으니까 복수하는 거지. 윤정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제가 미안해요. 제가 이 집에 시집 와서 엄마를 죽게 만들었어요. 태식이 윤정을 일으키려 했지만
윤정은 뿌리쳤어요. 저한테 손대지 마세요. 당신도 공범이잖아요. 엄마 죽이는 걸 알고도 막지 않았잖아요. 태식은 말할 수 없었어요. 정말로 그때 반대하지 않았거든요. 병원비 부담이 커지자 속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윤정이 서류들을 가슴에 안고 일어났습니다. 이제 알았어요. 엄마가 왜 돌아가셨는지 다 알았어요. 이 사람들이 엄마를 죽였어요. 윤정은 서류를 들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어디 가요? 태식이 뒤따라왔지만 윤정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경찰서요. 이 살인자들을 신고하러 갈 거예요. 윤정은 서류를 들고 집을 뛰쳐나왔어요.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지만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경찰서로 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하지만 몇 걸음 걷다가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과연 이 서류들로 법적 처벌이 가능할까? 윤정은 서류들을 다시 살펴봤어요. 치료 중단 동의서는 법적으로 유효한 서류였고 보험금 수익자 변경도 서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비록 위조 서명이었지만 입증하기는 어려워 보였어요. 이것만으로는 부족해. 윤정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때 문득 생각난 곳이 있었습니다. 친정집이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정리하지 못한 물건들이 아직 그대로 있었거든요. 혹시 어머니가 뭔가 남겨놓으신 게 있을지도 모르니까. 윤정은 친정집으로 향했습니다. 빗속을 걸으며 어린 시절을 떠올렸어요. 화려했던 집, 따뜻했던 어머니의 품.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게 과거가 되어버렸습니다. 친정집 앞에 도착했을 때 윤정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어요. 한때 웅장했던 저택은 이제 흉가처럼 보였거든요. 페인트가 벗겨지고 정원은 잡초로 우거져 있었습니다. 윤정은 열쇠를 꺼내 현관문을 열었어요.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전기도 끊어진 상태라 휴대폰 불빛에 의존해야 했어요. 엄마, 저 왔어요. 윤정은 어둠 속에서 중얼거렸습니다. 거실을 지나 어머니 방으로 갔어요. 침대와 화장대는 그대로였지만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습니다. 윤정은 어머니의 서랍장을 열었어요. 옷가지들과 화장품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뒤져보니 맨 아래 서랍에서 낡은 상자를 발견했어요. 이게 뭐지? 상자를 열어보니 여러 편지들과 일기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윤정은 편지 중 하나를 꺼내 읽어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의 손글씨였습니다. 윤정아, 엄마가 이 편지를 쓰는 건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서란다. 윤정의 손이 떨렸어요. 엄마가 병원에 있는 동안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 시어머니가 자꾸 와서 치료를 그만두라고 하시더라. 돈이 너무 많이 든다면서 포기하는 게 낫겠다고 하셨지. 윤정은 계속 읽어나갔어요. 하지만 엄마는 아직 살고 싶단다. 윤정이를 두고 갈 수는 없어. 그런데 시어머니가 이상한 서류를 사인하라고 가져오셨어. 보험금 수익자를 바꾸는 서류였는데 엄마는 거부했지. 윤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간병인이 바뀌었더라. 새로운 간병인은 시어머니가 보낸 사람이었어. 그 간병인이 엄마한테 이상한 주사를 놓으려고 했단다. 엄마가 거부하니까 팔을 붙잡고 강제로 놓더라. 윤정은 충격을 받았어요. 주사를 맞고 나니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어. 그때 시어머니가 와서 엄마 손을 붙잡고 뭔가 쓰게 했지. 아마 그때 서명을 한 것 같아.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말이야. 윤정은 편지를 읽으며 울었어요.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편지는 계속됐습니다. 윤정아, 엄마가 죽으면 시어머니를 조심해라. 그분은 처음부터 우리 집안을 이용할 생각이었어. 결혼 전에도
여러 번 돈 이야기를 하셨거든. 우리 집 재산이 얼마인지 계속 물어보시더라. 윤정은 그제야 깨달았어요. 말순이 처음부터 계획을 세웠다는 걸. 단순한 욕심이 아니라 치밀한 범죄였던 거예요. 그리고 윤정아, 내 남편도 조심해. 그 사람은 엄마가 죽는 걸 말리지 않았어. 오히려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눈빛이었거든. 엄마는 그걸 다 봤단다. 윤정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남편까지도 어머니의 죽음을 바랐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 더욱 절망스러웠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어요. 윤정아, 억울해도 입 다물지 말아라. 체면은 밥이 아니고 사랑은 빚이 아니다. 내 목소리를 잃지 마라. 엄마가 못다한 말들을 내가 대신 해다오.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해. 그래야 엄마가 편히 갈 수 있단다. 윤정은 편지를 가슴에 안고 흐느껴 울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이제까지 참고만 살았어요. 어머니들 말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너무 바보였어요. 윤정은 눈물을 닦고 다른 편지들도 읽어봤어요. 그 중에는 말순과의 대화 내용을 자세히 기록한 편지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병원에서 말순과 나눈 대화들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3월 15일 시어머니 방문. 치료비가 너무 많이 나온다며 그만두는 게 어떻겠냐고 하심. 3월 18일 시어머니 재방문. 보험금 수익자를 바꾸라며 서류를 가져오심. 거부하자 화를 내며 나가심. 3월 20일 새 간병인 배치. 시어머니가 보낸 사람이라고 함. 이상한 주사를 놓으려고 함. 3월 22일 의식 잃음. 깨어나니 어떤 서류에 사인이 되어 있었음. 윤정은 이 기록들을 보며 확신했어요. 어머니가 남긴 증거들이었거든요. 날짜와 상황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법정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윤정은 편지들을 모두 챙겨서 상자에 넣었습니다. 엄마, 이제는 제가 싸울게요. 더 이상 참지 않을게요. 어머니들이 저지른 일을 세상에 알리겠어요. 윤정은 결심을 굳히고 친정집을 나섰어요.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흐렸습니다. 하지만 윤정의 마음은 오히려 밝아졌어요. 어머니가 남긴 진실을 찾았고 이제 정의를 실현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엄마, 기다려요. 제가 반드시 복수해 드릴게요. 윤정은 상자를 꽉 안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편지가 있었거든요. 진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말이에요. 경찰서에서 돌아온 윤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가 시작될 거라는 경찰의 말을 들었거든요. 어머니의 편지와 병원 기록들이 중요한 증거가 될 거라고 했습니다. 윤정은 집으로 돌아가 마지막 대결을 준비했어요. 더 이상 숨어서 당하고만 있을 생각은 없었거든요. 집에 들어서자 거실에는 온 가족이 모여 있었어요. 말순, 태식, 태호, 미수까지 모두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왔네. 말순이 윤정을 보며 차갑게 말했어요. 어디 갔다 왔어? 윤정은 대답 대신 상자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경찰서 다녀왔어요. 순간 모든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뭐라고? 태식이 일어서며 소리쳤어요. 당신 정말 신고했어요? 네, 했어요. 윤정은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살인 혐의로 신고했어요. 말순이 비웃었어요. 살인이라고? 무슨 증거가 있다고? 병원에서 치료 포기한 게 살인이냐? 윤정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증거라고 하셨죠? 여기 다 있어요. 윤정이 어머니의 편지들을 하나씩 꺼내 놓았어요. 엄마가 직접 쓰신 편지예요. 어머니가 어떤 짓을 했는지 다 기록되어 있어요. 말순의 얼굴이 점점 일그러졌어요.
그런 게 뭐가 증거야? 죽은 사람이 쓴 편지가 법정에서 인정받을 것 같아? 하지만 윤정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병원 CCTV도 확인할 거예요. 어머니가 간병인 보낸 것도 다 기록에 남아있을 거고요. 그리고 엄마 혈액 검사 결과도 다시 조사할 거예요. 태호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윤정이, 이건 너무 심하잖아. 가족끼리 이렇게까지 해야 해? 가족이요? 윤정이 냉소를 지었어요. 저를 가족으로 생각한 적이 언제 있었나요? 어머니는 처음부터 제 엄마를 죽일 계획이었잖아요. 윤정은 편지 하나를 들어 올렸어요. 여기 다 적혀 있어요. 어머니가 결혼 전부터 우리 집 재산을 노렸다고요. 그리고 집안이 망하자 복수하기로 결심했다고요. 말순이 소리쳤어요. 그건 거짓말이야. 내 엄마가 헛소리한 거라고. 병으로 정신이 나간 거야. 윤정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그럼 왜 어머니가 간병인을 바꾸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간병인이 엄마한테 이상한 주사를 놓았죠? 주사 맞고 나서 의식을 잃었고 그 사이에 서명을 받아냈잖아요. 태식이 윤정의 팔을 붙잡았어요. 윤정이, 그만해요. 이제 그만하고 다 덮어요.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앞으로는 잘해줄게요. 윤정은 태식의 손을 뿌리쳤어요. 잘해준다고요? 엄마를 죽여놓고 이제 와서 잘해준다고요? 당신도 공범이잖아요. 윤정은 또 다른 편지를 꺼냈어요. 엄마가 여기 적어 놓으셨어요. 당신이 어머니 편을 들면서 치료를 포기하라고 했다고요. 병원비가 아깝다고 했다면서요? 태식은 부인했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었어요. 정말 돈이 없었거든요. 그럼 엄마 보험금은 왜 어머니가 가져가셨어요? 윤정이 따져 물었어요. 돈이 없다면서 보험금은 왜 우리가 못 받았어요? 미숙이 끼어들었어요. 그건 병원비 때문에 그런 거잖아. 우리가 먼저 낸 돈이 있으니까. 그래서 보험금으로 충당한 거야. 윤정이 비웃었어요. 충당이라고요? 그럼 남은 돈은 어디 갔어요? 보험금이 병원비보다 훨씬 많았는데 나머지는 어디서 썼어요? 말순이 화를 냈어요. 그건 우리 맘대로야. 어차피 내 친정이 우리한테 진 빚이 있잖아. 그걸로 빚 갚은 거라고. 빚을 갚았다고요? 윤정이 소리쳤어요. 그럼 빚 문서를 보여주세요. 얼마를 갚았는지 증명해 보세요. 말수는 말문이 막혔어요. 실제로는 빚을 갚지 않았거든요. 보험금을 모두 자신들이 써버렸으니까요. 윤정은 계속 추궁했어요. 어머니는 처음부터 엄마를 죽일 계획이었어요. 부잣집 딸이라고 속아서 결혼시켜줬는데 집안이 망하자 복수하기로 결심한 거죠. 그래서 엄마를 병원에서 죽게 만들고 보험금까지 가로챈 거예요. 말순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진실을 털어놓았어요. 그래, 내가 다 계획한 거야. 내 친정이 우리를 속였으니까 복수한 거라고. 내 엄마 없애야 내가 우리 집에 매달려 살 거라고 생각했어. 모든 사람이 말순을 바라봤어요. 태호와 미숙도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정말 그런 거였어요? 태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래, 맞아. 말순은 오히려 당당했어요. 우리가 속은 게 얼마인데 가만히 있을 수 있냐? 결혼식 치르려고 빚까지 냈는데 알고 보니 거지 집안이잖아. 그래서 그 빚을 내 엄마한테 갚게 한 거야. 생명으로 말이야. 윤정은 말순의 고백을 듣고 온몸이 떨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후련했어요. 드디어 진실이 밝혀졌거든요. 어머니 말 다 녹음했어요. 윤정이 휴대폰을 들어 보였어요. 경찰서에서 받은 지시예요. 자백을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말순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뭐라고? 어머니가 방금 하신 말 다 녹음됐어요.
살인 계획부터 실행까지 모든 걸 자백하셨잖아요. 태식이 윤정에게 달려들었어요. 녹음기 꺼요. 당장 지워요. 하지만 윤정은 피했어요. 이미 늦었어요. 실시간으로 경찰서에 전송되고 있거든요. 곧 체포영장 나올 거예요.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모든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윤정만이 당당하게 문을 열러갔습니다. 어머니, 이제 끝이에요. 엄마의 복수가 시작됐어요. 경찰이 집 안으로 들어왔을 때 말순은 이미 포기한 표정이었어요. 박말순 씨 살인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경찰관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사 선임권이 있습니다. 말순은 수갑을 차면서도 윤정을 노려봤어요. 너 후회하게 될 거야. 내 남편도 공범이라고 했잖아. 하지만 윤정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엄마의 원한을 풀어드리는 거니까요. 태식도 함께 연행되었어요. 공범 혐의였거든요. 태호와 미숙은 멍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이제 끝났네요. 윤정이 조용히 말했어요. 드디어 진실이 밝혀졌어요. 경찰이 모든 증거들을 수거하고 나간 후 집은 텅 비었어요. 윤정은 혼자 남아 어머니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 해냈어요. 시어머니들이 저지른 일을 세상에 알렸어요. 영정 속 어머니는 여전히 자애로운 미소를 짓고 계셨어요. 하지만 이제 그 미소가 평안해 보였습니다. 마치 고생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재판이 시작되었어요. 윤정은 증인석에 서서 모든 진실을 증언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제 어머니를 살해했습니다. 부잣집 딸이라고 속아서 결혼을 허락해줬는데 집안이 망하자 복수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병원에 계실 때 치료를 중단시키고 보험금까지 가로챘어요. 판사가 물었어요. 그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어머니가 남기신 편지를 발견했어요. 윤정은 편지를 꺼내 보였어요. 병원에서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기록해 두셨거든요. 검사가 추가 질문을 했어요. 피고인이 직접 자백한 내용도 있다고 하는데요. 네, 녹음 파일이 있어요. 윤정은 휴대폰을 건넸어요. 시어머니가 직접 모든 걸 인정하신 내용이 들어 있어요. 법정에서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어요. 말순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래, 내가 다 계획한 거야. 내 엄마 없애야 내가 우리 집에 매달려 살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그 빚을 내 엄마한테 갚게 한 거야. 생명으로 말이야.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이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말순의 변호사도 할 말을 잃었어요. 명백한 자백이었거든요. 재판은 윤정의 승리로 끝났어요. 말순은 살인죄로 징역 15년, 태식은 공범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윤정은 어머니 묘소를 찾았어요. 무릎을 꿇고 앉아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다 끝났어요. 시어머니들이 받을 벌은 다 받았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바람이 불어와 윤정의 머리카락을 스쳤어요. 마치 어머니가 쓰다듬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윤정은 눈물을 흘리며 웃었어요. 엄마, 저도 이제 자유해요. 더 이상 참고 살지 않을 거예요. 제가 원하는 대로 살 거예요. 며칠 후 윤정은 집을 떠났어요. 더 이상 그 집에서 살 수 없었거든요. 너무 많은 상처와 기억들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윤정은 작은 원룸을 얻어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비록 가진 건 별로 없었지만 마음만큼은 자유로웠습니다. 어느 날 윤정은 동네 도서관에서 일자리를 구했어요. 책을 좋아하는 윤정에게는 안성맞춤인 일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로운 박윤정입니다.
윤정이 밝게 인사했어요. 동료들은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머, 목소리가 참 좋으세요. 혹시 책 읽어주는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실래요?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윤정은 기뻤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은 것 같았거든요. 첫 번째 책 읽기 시간이 되었어요. 윤정은 어르신들 앞에 앉아 책을 펼쳤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엄마의 편지라는 이야기예요. 윤정의 목소리가 조용한 도서관에 울려 퍼졌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목소리에 어르신들이 집중했습니다. 책을 읽으며 윤정은 생각했어요. 어머니께서 자신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것 같았거든요. 이제는 정말로 자신만의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말이에요.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윤정은 어머니 사진이 있는 액자를 바라봤어요. 엄마, 오늘도 좋은 하루였어요. 이제 정말 행복해요. 더 이상 모욕당하지도 않고 제 목소리를 내며 살고 있어요. 액자 속 어머니는 여전히 자애로운 미소를 짓고 계셨어요. 하지만 이제는 걱정스러운 표정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표정 같았습니다. 윤정은 창문을 열고 밖을 바라봤어요. 별들이 반짝이는 밤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엄마, 저 당당하게 살고 있어요. 어머니의 편지대로 제 목소리를 잃지 않았어요. 그리고 체면보다는 진실이 더 중요하다는 걸 배웠어요. 윤정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자유로운 공기가 폐 속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자유였어요. 아무도 자신을 무시하거나 모욕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부로 윤정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과거의 굴욕과 상처는 모두 떨쳐버렸습니다. 대신 당당함과 자신감으로 가득 찬 여성이 되었어요. 어머니가 마지막에 남기신 말씀처럼 억울해도 입 다물지 않는 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윤정은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다짐했어요. 오늘도 당당하게 살자. 내 목소리를 잃지 말자. 진실을 두려워하지 말자. 그리고 저녁에는 어머니께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엄마, 오늘도 용기 주셔서 감사해요. 덕분에 행복한 하루였어요. 이렇게 윤정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는 인생이 말이에요.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을, 그리고 더 이상 참지 않는 용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전하고 싶었습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이 걸려도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는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체면이나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감추려 하지만 진실만이 진정한 치유를 가져다 줍니다. 설령 늦었다고 생각되어도 정의를 찾는 것은 결코 늦지 않습니다. 윤정처럼 용기를 내면 반드시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지금 겪고 계신 억울한 일이나 마음속 깊이 품은 분노가 있으시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서로 응원하며 함께 이겨냅시다. 이 영상이 작은 용기 한 줄기가 되었다면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도 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참지 않을 용기를 주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윤정처럼 당당하고 자유로운 새로운 시작이 꼭 찾아오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황혼 사연 상담소 채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